오늘은 수열 문제를 하나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를 한번 살펴보죠. 지금 a는 양의 실수이고요. x1은 루트 a, x2는 루트 a 안에 또 루트 a가 들어있고요. xn은 루트 안에 또 루트 안에 또 루트 안에, 이게 n번 반복되어 있는 형태라는 것을 알 수 있죠. 이때 xn이 어디로 수렴하느냐를 묻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를 풀 때 고등학교 수준에서 어떻게 이 문제를 설명을 하냐면은 루트 안에 a 더하기, 루트 안에 a 더하기, 루트 안에 a 더하기, 루트, 이렇게 계속 이어져 있는 것이 이제 xn인 거잖아요. 그러면은 사실 얘도 xn이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어요. 그래서 루트 a로 반복되는 식을 깔끔하게 xn으로 정리해버릴 수가 있죠. 그 다음에 어떻게 하냐면 양변에 리미트 n을 무한대로, 여기도 리미트 n을 무한대로 양변의 극한을 취한 다음에 얘를 이렇게 쓰죠. 루트 a 더하기 x는 x다. 이제 x는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xn을 말하는 거고요. 그러면은 이 등식을 풀면은 a 더하기 x는 x제곱이다. 따라서 x제곱 빼기 x 마이너스 a는 0이니까 x는 근의 공식을 쓰면은 2분의 1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1 더하기 4a가 되겠죠. 그런데 여기서 마이너스를 쓰어버리면은 음수가 되어버리니까 마이너스는 버리고 플러스만 택해서 수렴값은 2분의 1 플러스 루트 1 플러스 4a라 라고 설명을 하죠. 네, 고등학교 수준에서는 상당히 괜찮은 설명인데, 이 설명의 근본적인 문제점이 뭐냐면 과연 xn이 수렴하느냐, 그거를 우리가 모른다라는 거예요. 이 풀이법은 xn이 수렴한다는 가정하에서만 성립할 수 있는 풀이법이죠. 그렇다면 우리의 질문은 xn이 수렴할까? 라는 것을 어떻게 논리적으로 설명할까입니다. 이것도 고등학교 수준에서 어느 정도 설명을 할 수 있는데 그림을 그려서 설명을 하거든요.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서 한번 설명을 해보죠. 그림을 그려서 어떻게 설명을 하느냐면 x축과 y축을 먼저 그려주신 다음에 곡선 y는 루트 a 더하기 x라는 이 무리함수 곡선을 그려줍니다. 요렇게 생겼겠죠? 여기가 마이너스 a고요. 여기는 루트 a가 될 거예요. 그 다음에 직선 y는 x, 대각선이죠? 얘를 그려줘요. 요렇게 y는 x를 그려줍니다. 그 다음에 생각을 해보면은 루트 a라는 i는 이제 x축 위에 표현을 해보면은 여기쯤 있겠죠? 루트 a는 우리가 관찰한 수열에서는 x1이 되겠죠. 그러면 x2는 x축에 어디에 찍히느냐? 그것은 여기에 찍힌다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이제 위로 쭉쭉쭉 올라가 보면 여기가 바로 루트 a 더하기 루트 a가 되겠죠. 이게 바로 우리가 전에 봤던 수열의 x2 두 번째 항이 되겠죠. 얘를 다시 x축으로 끄집어 내려오면은 점점점 여기가 루트 a 더하기 루트 a가 되니까 얘가 바로 두 번째 항이 되겠죠. 얘를 보시면은 x1, x2, 그 다음에 x3 계속 찍힌다라는 거죠. 그럼 어디로 수렴하냐? 이 y는 x와 y는 루트 a 플러스 x의 교점으로 수렴한다라는 것을 어렴풋이 짐작해 볼 수가 있어요. 고등학교 수준에서는 여기서 끝나거든요. 그러면 이거를 조금 더 논리적으로 어떻게 설명하느냐, 이번 시간에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대학교 1학년 수준의 미적분학에서 다음과 같은 정리를 하나 배우게 됩니다. 그게 뭐냐면 단조 수렴 정리라고 불리우는 수학 정리를 하나 배우게 되는데, 이게 뭐냐면 an이 어떤 수열이에요. 어떤 수열이냐면 a1, 그 다음에 a2, 그 다음에 a3, 그 다음에 a4, 이런 식으로 점점 커지는 수열입니다. 얘를 뭐라 부르냐면 단조 증가 수열이라고 부르죠. 중간에 이렇게 감소했다가 증가했다가 그런 게 아니라 그냥 처음부터 쭉 일정하게 증가한다는 소리예요. 그럴 때 다음이 동치다 라는 것이 알려져 있는데요. 1번 an이 수렴한다, 즉 극한값이 있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2번 an이 유계다, 정확히 말하면 위로 유계다. 이 1번과 2번이 서로 동치관계라는 것이 이제 알려져 있습니다. 이것이 단조 수렴 정리고요. 이것을 이용해서 아까 그 문제의 xn이 수렴한다라는 것을 증명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증명하고 싶은 거는 수열이 수렴한다는 것을 증명하고 싶은 거니까 결론적으로 우리가 해야 되는 거는 이 수열이 단조 증가 수열이라는 것을 보이고, 두 번째로 위로 유계다, 즉 위로 어떤 경계선이 있어서 그 경계선을 넘지 못한다, 이거를 증명하면 되는 거죠. 뒷장에서 증명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xn을 다시 한번 써보면 초항은 루트 a고요. 여기서 a는 0보다 큽니다. 그 다음에 xn은 루트 a 더하기 xn-1 이런 식으로 점화식으로 주어져 있죠. 그러면은 xn이 증가수열이라는 것을 한번 증명해 보도록 합시다. 즉 모든 자연수 n에 대해서 xn이 xn 플러스 1보다 작다라는 것을 보이면 되는 거죠.
n이 1일 때를 먼저 생각을 해봅시다. n이 1일 때는 x1이 x2보다 과연 작을까? 이거를 고민해보면 되는데 얘는 엄청 쉽죠. x1이 루트 a고요. x2가 루트 a 더하기 루트 a니까 딱 봐도 x2가 더 크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귀납법 가정을 이용해서 n이 k보다 작거나 같을 때 모든 자연수 n에 대해서 이 부등식이 성립한다라고 해봅시다. 그렇다면 과연 xk 플러스 1이 xk 플러스 2보다 작을까를 증명하면 되는데 얘도 엄청 쉽죠. xk 플러스 1은요 루트 xk 더하기 a로 바꿀 수 있고 xk 플러스 2는 루트 xk 플러스 1 더하기 a로 바꿀 수가 있는 건데 귀납법 가정에 의해서 xk가 xk 플러스 1보다 작다라는 게 이미 가정이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오른쪽이 당연히 커지게 된다라는 것을 알 수 있죠. 따라서 수학적 귀납법에 의해서 모든 자연수 n에 대해서 xn이 xn 플러스 1보다 작다. 반대로 말하면 n이 커질수록 점점 수열이 커진다라는 것을 증명했습니다. 그럼 두 번째로 xn이 6의 1가라는 것을 보이면 돼요. 즉 xn이 어떤 경계선 m에 막혀서 위로 올라갈 수 없다. 경계선 m을 뚫고 올라갈 수 없다라는 것을 보이면 됩니다. 그 m이 과연 무엇일까를 찾는 게 우리의 목적이죠. 지금부터 우리가 할 거는 이 경계선 m이 사실은 루트 a 더하기 1이었다라는 것을 증명을 할 거예요. 이걸 어떻게 할 건지 한번 생각을 해보죠. x1은 루트 a니까 당연히 루트 a 플러스 1보다 작을 거예요. 이거는 뭐 자명한 사실이고 x2는요 루트 a 더하기 루트 a지 않습니까? 그럼 얘는 루트 a 더하기 2 루트 a 더하기 1보다도 당연히 작겠죠. 그런데 얘는 뭐가 됩니까? 루트 a 더하기 1이죠. 그러니까 x2도 루트 a 더하기 1보다 작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임의의 n에 대해서 xn이 루트 a 더하기 1보다 작다라는 것을 어떻게 보일까? 역시 마찬가지로 수학적 귀납법을 사용할 수밖에 없겠죠. 조금 밑으로 내려가서 n이 k일 때, 즉 xk가 루트 a 더하기 1보다 작다라고 해봅시다. 그럼 우리의 목적은 이 가정을 그대로 유지한 상태에서 xk 플러스 1이 루트 a 더하기 1보다 작다라는 것을 증명하면 되겠죠. 그걸 어떻게 할까요? xk 플러스 1은요 루트 a 더하기 xk죠. 그런데 귀납법 가정에서 xk가 루트 a 더하기 1보다 작았다고 했으니까 얘가 뭐보다 작냐면 a 플러스 루트 a 더하기 1보다 작죠. 얘는 다시 a 플러스 2 루트 a 더하기 1보다 작고 얘는 사실 루트 a 더하기 1이 되죠. 그래서 수학적 귀납법에 의해서 모든 자연수 n에 대해서 xn이 루트 a 더하기 1보다 작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즉 xn이 뭐다? 위로 6에다 라는 것을 우리가 증명한 거죠. 따라서 단조 수렴 정리에 의해서 xn이 수렴한다라는 것을 증명할 수 있습니다. xn의 수렴값을 구하는 과정은 아까 고등학교 과정에서 했던 거랑 똑같이 진행해 주시면 돼요. 이번 시간에는 단조 수렴 정리를 이용해서 특정 수열이 수렴한다라는 것을 증명을 해봤고요. 이제 대학교 수준에서는 수열의 수렴값을 구하라고 하면은 그 전에 수열이 진짜로 수렴하는지 그거를 먼저 판단을 해줘야 돼요. 만약에 수열이 수렴하는지 모르는 상태에서 수렴값을 냅다 구해버리면은 아주 크게 감점을 당할 수 있으니까요. 주의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때 써먹기 좋은 정리 중 하나가 바로 단조 수렴 정리입니다. 한번 다시 복습을 해보면은 어떤 수열 an이 모든 자연수 n에 대해서 an이 그 다음 항보다 작거나 같다. 얘를 우리가 보통 뭐라고 표현하냐면 단조 증가 이렇게 표현을 하죠. 이때 a랑 b가 동치다. 즉 a가 성립하면은 b가 자동으로 성립하고 반대로 b가 성립하면 a가 자동으로 성립한다. 즉 a랑 b가 서로 이런 식으로 양방향 화살표가 성립한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정리라고 할 수 있죠. 보통 우리가 원하는 거는 리미트 an이 수렴한다라는 것을 증명하는 게 우리의 목표니까 우리가 해야 되는 거는 an이 실제로 단조 증가인지 그리고 실제로 위로 6개인지 이 두 가지를 보이는 게 숙제라고 할 수 있겠죠. 사실 단조 수렴 정리는 단조 증가일 때뿐 아니라 단조 감소일 때도 성립을 하는데요. 이 증가를 감소로 고쳐주면 부등호를 반대로 바꿔주고요. 위로 6개를 우리가 아래로 6개로 바꿔주면 역시 마찬가지로 A랑 B가 동치라는 것이 알려져 있습니다. 근데 제 경험상 문제를 풀다 보면은 단조 감소하는 수열보다는 단조 증가하는 수열을 훨씬 더 많이 만나본 것 같아요. 그래서 단조 증가일 때의 버전을 외워주신 다음에 어느 정도 익숙해지신 다음에 단조 감소 버전을 외워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이번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